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2021년 제4회 시행했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우리 기사 문제를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리 측지학과 위성 측위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거리 측량 정밀도를 10의 8제곱분의 1까지 허용할 때 거리의 한계는 얼마냐? D분의 D-D. 이게 지금 정밀도를 요하는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에 대한 기준을 삼는 그런 식이 되겠죠. 여기에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의 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의 한계, 평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 D를 구하라라는 얘기니까, 자, 요 값이 10의 8제곱분의 1이다. 다시 써보면 동그라미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쓰겠네요. 요것분의 1. 그러면 D만 남겨놓고 이항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D의 제곱은 10의 8제곱에다가 12 곱하기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6370. 그런데 D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좌항은 D가 되겠고, 자, 12 곱하기 6370의 제곱을 10의 8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우자. 이렇게 해보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 하면 2km가 나옵니다. 한 2.2km 이렇게 나오겠죠. 일반적인 측량책에 나오는 10의 6제곱분의 1, 즉 100만분의 1의 정밀도로 하자 그랬을 때의 D는 22km입니다. 그러면 10의 6제곱과 10의 8제곱과의 관계는 100배의 관계죠.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니까 100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겠죠. 10을 더 나누게 되면 22를 10으로 나누면 2.2km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2km, 이게 뭐가 튀어요. 22km라고 하는 거는 10의 6제곱분의 1의 정밀도일 때의 문제를 푸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고, 본 문제처럼 10의 8제곱이다 라고 했으면, 자, 그 값을 2.2km, 1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력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력 이상, 첫 번째, 일반적으로 실측값과 계산식에 의한 이론적 중력값은 일치하지 않는다. 뭐 당연하겠죠. 관측값이랑 이론적 중력값이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값과는 다르다. E라는 게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중력 이상이 플러스 값이면 그 지점에 무거운 물질이 있다. 마이너스면 가벼운 물질이 있다.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표준 중력값에서 기준 환산 실측 중력값을 뺀 값을 중력 이상이라고 한다. 자, 그게 아니라 실측과 이론값의 차이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관측과 표준 중력값, 관측값에서 표준 중력값의 차이를 우리는 중력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력 이상에 의해서 지표면 아래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 아까 2번에 보면 어떤 무거운 물질이 있느냐, 가벼운 물질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2번에 뭐 플러스면 가벼운 물질이 있다 이래서 그렇게 답이 되는 경우가 그동안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었었는데, 조금 한 단계를 조금 더 어렵게 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기준 타원체로부터 지오이드면까지 수직거리를 뭐라 그러느냐. 자, 이 높이를 크게 정표고, 지오이드고, 타원체고 이렇게 얘기했죠. 지표면이 있고요. 울퉁불퉁 지표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매끈한 타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지오이드가 있죠. 자, 그러면 기준 타원체로부터 지오이드면까지, 지오이드면은 높이의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이 0인 지점까지를 우리는 지오이드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타원체에서부터 지표까지의 이 높이를 우리는 타원체고라고 부릅니다. 자, 타원체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타원체에서부터 지표면까지의 이 높이를 타원체고라고 얘기하고,
지오이드에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를 정표고라고 부르죠. 그럼 여기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타원체에서부터 지오이드까지의 높이는 지오이드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표고라고 하는 것은 타원체고에서 지오이드고를 빼면 표고가 나온다. 다시 표고, 정표고라고 하는 것은 타원체고에서 지오이드고를 빼서 구한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의 답은 뭐예요? 지오이드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DGPS에 의해 보정되지 않는 오차는 뭐냐? 자, DGPS는 GPS가 과거에 이제 SA라고 해서 Selective Availability, 그래서 선택적 가용성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사실 없어진 지가 수십 년, 십수년 되는데, 그런데 이 SA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신호를 교란시키는 거죠. 고의로 신호를 암호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GPS 데이터를, GPS 전파를 수신을 했는데 굉장히 틀린 값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SA라고 하는데, 이 SA를 해제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것이 DGPS입니다. 근데 사실 SA가 해제됐기 때문에 DGPS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독 측이와, 즉 이제 절대 측이와 상대 측이를 비교해 보면, 단독 측이 수신기 한 대를 가지고 관측하는 이 관측 방법은 오차를 굉장히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측위로 기지점과 또 미지점, 기지점에 수신기를 두고 미지점의 위치를 알게 되면 기지점과 수신 데이터와의 오차 관계를 가지고 미지점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미연에 수정할 수가 있다,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DGPS 방식이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차가 보정되지 않는 것은 신호를 놓치는 거죠. 신호를 알아야, 신호를 받아야 거기에 대한 부분을 뭐 보정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신호를 놓칩니다. 사이클 슬립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는 백날 DGPS를 하더라도, DGPS 할아버지의 방법을, 뭐 더 정밀한 방법을 하더라도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이클 슬립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5000m 구에서 수평거리 10km에 대한 공률 오차는 얼마냐? 자, 요거는 공률 오차, 그러니까 구차를 말하는 겁니다. 공률 오차,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차를 얘기하는데, 구차 H는 2R분의 D제곱, 뭐 S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2 곱하기 R이 5000km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D, 수평거리가 10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그냥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100 나누기 만이죠. 그렇죠? 단위는 킬로미터니까 100분의 1 킬로미터. 그렇죠? 100분의 1 킬로미터. 즉 10m쯤 되겠네요. 10m. 0.01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 문제를 좀 하나를 더 나가서 구차뿐만 아니라 기차도 있을 수가 있죠. 굴절 계수인 K 값을 써서, 기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기차 H2는 2R분의 D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굴절률을 고려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기하학적 위성의 배치 상태. 이건 이제 DOP를 얘기하는 거죠. Dilution of Precision. 그래서 정밀도 저하율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정밀도 저하율. 그래서 정밀도 저하율은 위성과 수신기가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이제 정사면체를 이룰 때, 정사면체의 배열을 이룰 때 가장 DOP 값이 작다. 그래서 DOP가 1이 되는 경우가 최적의 배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커질수록 DOP가 안 좋다, 관측을 하면 안 된다, 뭐 10 이상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관측을 포기하고 다른 위성의 배열을 찾는, 뭐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7번 또 DOP 문제네요. HDOP와 VDOP가 2.3, 3.7로 예상되는데 관측의 정확도가 2.5였다. 뭐 이러면 각각의 수직과 수평 위치의 정확도는 얼마냐? 그러면 2.5에다가 2.3을 곱하면 시그마 H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2.3 곱하기 2.5.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5.75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V는 3.7에다가 2.5를 곱해주면 9.25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도에다가 각각 HDOP와 VDOP를 곱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얼마죠? 1번이 되겠죠. 자, 8번. GNSS 측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얘기 못하겠네요.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에 GNSS 측량은 관측 가능한 기상 시간의 제약이 매우 적다. 그러니까 이게 광학적인 그런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뭐 기상이 좀 안 좋다. 뭐 물론 오차의 원인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류권을 통과할 때, 뭐 이런 때 오차의 원인으로 삼을 수가 있지만 일단 뭐 EDM 같은 지상에서 관측하는 광학적인 장비에 비해서는 그런 제약이 매우 적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심지 내의 GNSS는 다중 경로, 우리 멀티패스라고 부르죠. 멀티패스. 그래서 이제 멀티패스. 경로가 여러 개가 있다. 멀티의 경로가 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된다. 맞죠? GNSS 측량에서는 3차원 좌표 값을 직접 얻기 때문에 안테나 높이를 관측할 필요가 그래도 있죠. 왜냐? 높이 값에 대한 그런 기준이. 그러니까 수신기를 지상에 이렇게 이제 딱 수평을 맞춰서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안테나에서 이제 데이터를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점의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안테나의 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직 높이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아까 앞선 문제에서 보듯이 지오이드 고니, 타원체 고니, 타원에서부터 GPS 수신기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얻어내는데 수신기까지의 높이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은 점은 지상의 어떤 기준점까지의 높이,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관측점까지의 높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안테나의 높이를 알아야 그 높이만큼을 빼주면 정확한 그런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다. 높이를 결정할 수가 있다. 4번, GNSS 측량에서는 수신점 간에 시통이 없어도 된다. 아까 기상과 시간의 제약이 없어도 되고 시통이 서로 수신점, 어떤 관측점, 산으로 막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시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GNSS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9번, 모양이 완전한 구체로 되어 있다면 편평률은 어떻게 되냐? 자, 편평률 F라고 하는 거는 A분의 A-B가 됩니다. A는 장반경, B는 단반경인데 이가 서로 완전한 구체라면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A분의 0입니다. 0을 그러니까 A는 0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값이죠. 뭐 6,370km에 대한 0이다. 그럼 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0이 나오게 된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편평률은 얼마인가요? 한 300분의 1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10번에 2차원 좌표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원주 좌표는 3차원 좌표고요. 구면 3차원, 원원 좌표는 2차원. 다시 하겠습니다. 몇 분이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2차원 좌표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원주 좌표 3차원이죠. 구면 좌표 3차원입니다. 원원 좌표 2차원, 원 방사선 2차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구면 좌표 3차원, 원원 좌표 2차원. 원주 3차원, 원 방사선 2차원. 자, 그러니까 3차원이 1개 내지는 2개가 들어가고 2차원 좌표로 되어 있는 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